1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한 대의 열차가 평양혁명 차량 보관소에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델로하의 백형 102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전철은 일제강점기 시절 금강산 전기철도에서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던 일본제 열차였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폐선이 되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도 탔던 이 열차는 지금도 북한에서 소중히 보존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절의 철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화와 전력난으로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교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철도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기차가 달린 것은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였습니다. 조선이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일본이 철도 건설을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게 됐죠. 당시 사람들은 가마나 우마차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 철덩어리를 보고 놀라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에서 최초의 철도 노선은 1906년에 개통된 경의선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군사 물자를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었죠. 1910년 한국을 병합한 일본은 본격적인 철도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철도 관리는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맡게 되었고 해방까지 약 30년간 철도 노선이 1080km에서 640km까지 크게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각각 관리하게 되었죠. 철도 관리권도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당시 북한의 임시정부 기관인 조선인민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까지 철도를 관리했던 일본인 기술자들이 대부분 추방되면서 적절한 정비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련군이 자국 복구를 위해 북한의 철도 시설과 자재를 대거 소련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철도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죠. 1950년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하면서 발발한 한국 전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연합군의 격렬한 폭격으로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교통망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물자 수송의 핵심인 철도 복구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경제 원조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고 폴란드도 기관차 수리 등을 도왔습니다. 전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망이 거의 원래 상태로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죠.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철도 정책은 전기화 추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 김일성은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국내에서 부족한 석유 사용을 줄이고 석탄과 전력 위주의 발전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원래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대규모 댐들이 남아 있었고 중공업도 발달했기 때문에 전력 사정이 한국보다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1961년에는 북한 최초의 본선용 전기 기관차가 개발되었고 1970년대가 되면서 지하철이나 노면전차 등도 차례로 제조되기 시작했죠. 한국 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는 북한 철도 발전의 황금기였습니다. 경제와 산업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수십 년간 전력에 강하게 의존하여 전기 기관차만 개발해온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1990년대 초부터 1998년까지 수력 발전으로 30%, 화력 발전으로 50%의 발전량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이 1억 킬로와트 이상 급감했고 우방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한 외화 부족과 무역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철도망은 이런 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시간표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전용 열차와 외국인이 타는 국제 열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철도망이 작동을 멈추었고 지방 도시의 기차는 몇 달 단위로 지연되는 일이 흔해졌죠. 점점 새로운 열차 개발 자금도 없어진 북한은 노후화되어 폐차 예정이었던 일본제 증기 기관차를 다시 부활시킬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단절되었던 남북 연결철도 복원이 결정되는 등 북한과 한국 관계 개선이 진행되었죠. 그러나 북한 군부가 시운전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철도 연결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에너지 부족과 차량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철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대로 북한의 철도 전기화는 상당히 진행되어 2004년 기준으로 전기화율이 78%에 달해 일본이나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북한의 총 발전량이 한국의 불과 20분의 1 수준이고 북한 전체 전력 수요의 20% 정도에만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정전이나 고장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가장 먼저 북한 열차는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2018년 한국의 한 기관이 북한의 어떤 노선을 조사한 결과 터널과 침목이 노후화된 관계로 운행 속도가 시속 20km에서 60km 사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면 도착해야 할 목적지까지 4일에서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휴일이나 일상적인 차량 고장으로 인해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기차를 역에서 며칠 동안 기다리는 것도 흔한 일이죠. 철도가 너무 불편해서 버스나 택시로 이동을 선택하려고 해도 차량이 부족하고 국내 항공편도 없는 북한에서 중거리 이동의 가장 우선적인 후보는 역시 철도입니다. 북한 국민이 열차에 탈 때까지는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외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대부분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평양 시민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이동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동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길면 일주일 이상을 소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나서야 마침내 표를 구매할 준비가 됩니다. 특히 평양행 열차는 각 지역에 미리 표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뇌물을 주지 않으면 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것이 중간에 발견되면 강제로 열차에서 내려야 하고 최악의 경우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승차표나 주민등록증 외에 승차할 때는 충분한 양의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차가 전력 부족이나 고장으로 장시간 정차할 때 중간에 굶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 국민에게 철도 이동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열차 사고입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대규모 충돌 사고로 수백 명이 희생된 적이 있지만 북한의 기차 사고는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제조된 지 7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열차를 계속 사용하는 중에 침목이 부식되어 레일이 휘어지기도 하죠. 자동 신호화율도 2000년 초 기준으로 불과 1%에 불과해 매우 낮아서 역무원이 수동으로 안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무인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심각한 열차 사고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996년 12량 편성의 열차가 절벽에서 추락해 2000명에서 6000명이 사상되었는데 지붕에도 승객을 태웠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1997년에는 대향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리막길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10개 역 이상 구간을 역주행했습니다. 1998년에는 정전으로 정차한 열차가 비탈길을 고속으로 내려가면서 앞에 내량이 탈선했고 구조 지연과 추이로 1,500명이 사상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열차끼리 충돌하면서 휘발유 운반 탱크차가 대폭발을 일으켜 4,000명의 사망자와 3,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2004년에는 화물열차가 대폭발을 일으켜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이 모두 파괴되어 3,000명 이상의 주변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6년에는 급행열차와 화물열차가 정면 충돌하여 670명의 사망자와 1,700여 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었는데 의료진 부족으로 결국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엄격한 정보 통제 하에서도 이런 사고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차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도 환경이 가장 잘 정비된 평양에서도 2022년 말에 주행 중인 열차가 갑자기 정차하여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교통망을 가진 평양의 교통 사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고급 간부를 제외하고 자가용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 기차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시간표도 일단 있지만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예정대로 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철도가 운행되고 있을까요?
우선 북한에서 유일한 지하철인 평양 지하철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천리마선과 동서로 뻗어 있는 혁신선이 교차하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평일에 약 40만 명, 공휴일 전후라면 약 70만 명에 이르러 러시아와의 혼잡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8시 근무에 대비해서 7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근 러시아어에는 3분 간격으로 시속 30, 10, 30, 10km의 속도로 운행됩니다. 궁전 같은 화려한 외관의 역사는 지상 3층 건물에서 개찰구에는 자동 개찰기가 설치되어 있고 IC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면 승강장까지 약 4분이 걸리는 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데 가장 깊은 곳에서 150m라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을 주행하는 지하철입니다. 일설에는 핵 대피소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린 곳의 승강장에는 노동신문을 게시하는 스탠드, 서적 등을 판매하는 매점, 그리고 김일성의 동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 지하철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승강장 천장 조명이 밝아진 것 외에 텔레비전이나 환기장치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벽은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고 샹들리에와 모자이크 그림 같은 고급스러운 장식도 함께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해외 철도 매니아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명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역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투어 일정에 미리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가이드가 동행한 상태에서만 견학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는 기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양 지하철의 전모는 수수께끼에 쌓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최고 지도자 전용 노선이 있다고도 하고 혁신선의 종점인 락원역 인근에 광대한 지하 공간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사시 지하철을 이용하여 군인과 물자를 수송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북한이라면 비밀리에 그런 시설을 건설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다음으로는 평양시전, 이른바 노면전차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운행했지만 한국 전쟁으로 파괴되어 폐지됐다가 1991년에 다시 평양에서 개통했습니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중요한 이동수단을 담당하지만 전력 부족으로 특히 겨울철에 운행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운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개통의 노선으로 2량에서 3량 편성의 차량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주행합니다. 차량은 기본적으로 체코 제조업체로부터 신차로 도입된 것으로 북한에서 자체 제조된 차량은 없습니다. 또한 평양 시전 노선 외에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전용 전동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무료이고 참배객이 입장할 수 있는 오전 중에만 운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트롤리버스입니다. 도로 상공에 설치된 가선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로 운행하는 버스로 노면전차처럼 궤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배기가스도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능이 좋은 일반 버스가 대두되면서 일본에서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폐지되었습니다. 북한의 트롤리버스는 1962년 처음으로 노선이 개통되었지만 시전의 신설에 따라 운행 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력 부족이나 고장으로 도로 중앙에서 정차하면 승객이 밖으로 나와서 인력으로 차량을 길 가장자리까지 밀고 가야 한다고 하니 교통수단 중에서도 사용성은 꽤 나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원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북한에 무인역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차내 승무원이나 기관차 운전자 등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 승강장에 서서 기차를 유도하거나 정렬하여 점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급여는 5단계로 나뉘지만 모두 꽤 낮다고 해야겠습니다. 최고 등급에서도 월급 3,000원, 최저 등급에서도 월급 1,700원 정도인데 게다가 국가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력으로 벌어야 합니다. 상황이 나쁠 때는 현금조차 받지 못하고 매월 15kg의 식량만 배급받는다고 합니다. 승객이 우선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철도원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한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철도원의 대우를 생각하면 그런 상황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열차를 담당했던 직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최악의 경우 처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차 사고가 빈발하는 북한에서 철도원은 다양한 의미에서 위험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제강점기 유산과 주변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킨 북한이지만 전력 부족과 차량 노후화, 경제 악화로 인해 현재 교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많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환경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그것에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설비의 전면 교체와 발전량 증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